지금 당신의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까지 이 모든 증상은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간 청소의 기적입니다. 현직 약사인 저자가 직접 체험하고 수백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전 간 청소법을 담은 책인데요.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사실 간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잦은 피로감, 소화불량, 담서, 간 기능 저하, 어깨, 목의 통증, 모두가 지금 간이 지쳐 있어요 라는 몸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존 간청소법의 단점을 보완해 혈당 급등을 막는 간청소 준비차 활용법, 신장청소 대신 장내 환경 개선과 기생충 제거 우선 전략, 간 기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 만성질환의 연관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만성질환의 80% 이상은 장과 간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기관만 바로잡아도 못 고칠 병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피로가 일상이셨나요? 그렇다면 이 책이 제안하는 간 청소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삶이 달라지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간이 깨끗해야 내 몸이 산다. 간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간이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 별다른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간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이고 힘들면 다양한 신호를 보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표현합니다. 인체의 장기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간과 심장은 가장 열을 받기 쉬운 장기입니다. 사람도 열을 받으면 성질을 내거나 시끄럽게 구는 것처럼 간이나 심장도 마찬가지로 열을 받으면 시끄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한약에서는 심장이 열을 받은 상태를 심열, 간이 열을 받은 상태를 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열이 생기면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빠르게 뛰기도 하고 심장에 통증이 생기거나 숨쉬기 어려워지니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열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간 자체는 별다른 통증이 없고 간 수치도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파괴되는 간세포가 증가할 때 간 수치가 높아지는데 간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파괴되는 게 정상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다면 파괴되는 간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간열이 생겼다고 간세포가 바로 파괴되는 건 아니므로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만으로는 간 건강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은 여러 다양한 신호를 보내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끊임없이 알립니다. 다만 그 증상이 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증상과 병이 간에서 시작되고 간이 좋아지면 많은 증상과 병이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간 기능 저하나 간열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다는 것이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적은데 처리할 게 많으니 간에 과부하가 걸려 간열이 생깁니다. 현대의학에서 측정하는 간 검사로는 간세포가 파괴되거나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거나 간염, 지방간, 담도 폐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간에 이상이 있다고 인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간열이나 간 기능 저하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이 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간은 정말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제발 나 좀 쉬게 해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그게 간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모르니 무시할 뿐인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열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간열로 생긴 다양한 증상이 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열이나 간 기능 저하로 생긴 여러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면 항상 간은 건강합니다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술 한 잔도 못 마십니다. 소주 반 잔에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만 마셔도 숙취가 생겨 잘 풀리지 않아요. 카페인 해독도 잘 안 되어서 커피만 마시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을 못 잡니다. 약을 먹어도 해독이 안 되고 약물 부작용이 오래 지속되며 수면 마취를 해도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데도 간 수치는 단 한 번도 나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과 피부가 건조하고 두통도 자주 생기고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지요. 비염과 알레르기도 심해서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를 사흘이 멀다 하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게다가 20대 초반부터 고질적으로 저를 괴롭혀온 질환이 있는데요. 목과 어깨, 견갑골의 통증입니다. 그게 30대 중후반이 되니 목 디스크로 오고 나이 40이 넘어가니 목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목 디스크가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치료를 위해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영양요법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하루라도 편히 못 자면 곧바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참 많이 다녔지만 그게 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도 모든 수치가 다 좋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동양의학을 공부하면서 음양의 균형, 메마름증과 혈어, 간열, 심혈, 폐열, 위열 등 열증의 개념을 알게 되어 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며 몸이 더 나빠지기도 했어요. 목의 통증도 훨씬 심해지고 머리카락도 수북하게 빠지고 눈도 건조하다 못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지 항상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원인과 답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헤매다 보니 자연스레 체질 공부도 하게 됐고 약재나 영양제와 식품을 체질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배움으로 체질에 맞게 식단을 바꾸고 미네랄과 소금물로 메마름증과 혈어를 개선하고 기혈 막힘을 뚫는 제품을 써서 간에 쌓인 열을 빼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에 정체된 열이 내려가니 목과 어깨의 통증, 목 디스크가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지 않고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찢어질 듯 건조하던 피부도 침침하던 눈도 모두 좋아졌지요. 저를 괴롭히던 이 많은 병증이 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병증의 진짜 원인을 몰라 오랫동안 헤맨 저처럼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병의 원인이 간에서 시작된 것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군데만 망가져도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신호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질환이 만성으로 계속됩니다. 병이 깊은 만성질환은 대부분 그 신호가 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간 수치만 보고 간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간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알아채야 합니다. 많은 병이 간 기능 저하와 간열에서 비롯되는 만큼 증상으로 간 건강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간 청소를 해야 하는 분들. 간 청소를 한 후 많은 분이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가려움증, 어깨와 목의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담석이 있든 없든 간 청소로 개선할 수 있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 청소 한 번으로 모든 증상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5에서 8회 정도는 해야 이런 증상이 점점 개선됩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아래의 증상이 있으면 간 청소가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다. 담석통이나 담석이 있다. 만성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가 있다. 만성 소화불량이 있거나 설태가 두껍다. 역류 성식도염이 있다. 어깨와 목에 근육통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다. 체치나 구취가 심하다. 두통이 잦다.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있다. 간 수치가 높거나 황달 증세가 있다. 구강염, 구내염이 잘 생긴다.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 얼굴이 누렇거나 칙칙하고 기미가 심하다. 화농성 여드름이나 뾰루지,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다. 특히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과식, 폭식, 과음이 잦다. 간 청소를 하고 나면 이런 증상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나열한 모든 증상이 반드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가려움증과 발진이 있다면 간의 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네랄 결핍, 메마름증, 당독소 축적, 기생충 감염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구취는 치주염이나 위염, 저산중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생길 수 있지요. 저산중이 생기는 원인을 다시 들여다보면 수분 부족으로 위액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점막이 손상됐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간 청소로 위와 같은 증상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간 말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 역시 간 청소로 어느 정도 개선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있으면 간 내 담관에 콜레스테롤성 담석이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지방 찌꺼기들을 간 청소로 제거해주면 수치와 증상이 일단은 개선됩니다. 하지만 대사가 저하되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콜레스테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간 청소로 간에 쌓인 찌꺼기는 청소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대사저하나 인슐린 저항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병증이 생긴 원인은 제각각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서양의학식 대중요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두통에 먹을 약을 달라거나 축농증에 잘 듣는 약을 달라는 식이지요. 어떤 질환이든 그 질환이 생긴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그 원인을 찾아야 궁극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만성염증이나 만성질환, 중증질환이 있다면 병증이 생긴 그 부분만 보지 말고 몸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고 메마름증과 혈허를 개선하면 아무리 중증질환이라도 병이 우리 몸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간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호르몬과 자율신경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간 청소를 만병통치요법으로 여기고 맹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간을 회복시켜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이 올바른 간 청소법을 익혀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간과장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병이 간과장에서 시작됩니다. 80% 이상의 질환이 장과 간이 회복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독소가 우리 몸에 침입하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장이라면 장에서 막아주지 못한 독소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처리하는 것은 간입니다. 장이 얼마나 독소를 방어해주고 간이 얼마나 해독을 잘 해내는지가 우리 몸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 청소입니다. 많은 분이 간 청소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간 청소를 하는 방법은 쉽지만 모든 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 청소를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체중인 분, 기운이 너무 없는 분, 혈허가 심각한 분, 저혈압인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 연세가 많은 분, 담석이 너무 큰 분, 담뇌 스텐트를 심은 분,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 암 환자, 장폐색이나 과민성대장염,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계실염 등 심각한 장 문제가 있는 분, 치질이 심한 분은 간 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여성분들은 생리 일주일 전부터 생리 끝날 때까지는 정상적인 생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체액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임산부, 수유부도 하면 안 됩니다. 간영양제나 이담제를 먹었을 때 오른쪽 상복부가 아픈 분들도 하지 마세요. 혈허와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간 청소를 하면 체액이 빠지면서 혈허와 저혈압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혈허는 몸 전체에 있어야 할 혈액량이 부족함을 말하는데 저혈압도 혈허의 증상입니다. 혈허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어지럼증이나 빈혈이 있다.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두중감이 있다. 피곤하고 몸이 물에 젖은 듯 무겁다. 생리혈이 검붉거나 덩어리지고 생리량이 적다. 저혈압이나 빈맥이 있다. 생리기간에 감정의 변화가 크고 우울하고 짜증이 많아진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 미세혈관이 잘 막혀 손발끝이 자주 저린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 증상들 중 상당수가 간열이 있을 때의 증상과 겹칩니다. 간열이 생기면 간이 혈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 혈어가 나타나고 혈이 부족해지면 간열을 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단순히 간에만 국한된 증상도 혈어에만 국한된 증상도 아니란 이야기지요. 이런 증상이 심한 분들은 혈어를 개선한 후에 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심하지 않은 혈어는 소금물, 미네랄액, 조혈제, 실크아미노산 등으로 쉽게 개선할 수 있지만 심한 혈어는 해결이 간단치 않고 각자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합니다.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간 청소를 하면 다량의 체액과 전해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간 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메마름증이 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몸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 70% 정도의 수분을 보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수분의 비율이 줄어들고 죽을 때가 되면 50%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메마름증이 오래 지속되면 말린 육포처럼 물을 쉽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육포를 물에 담가놨다고 해서 생고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메마른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우 간 청소로 미네랄과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면 간 청소 후에 소금물이나 미네랄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병증이 굉장히 오래되고 깊은 분들은 나이에 비해 피부 탄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푸석푸석 건조합니다. 이런 분들도 메마름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피부 탄력과 건조함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담석이 크다면 담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간 청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담석의 크기가 2cm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하게 간 청소를 할 수 있는 반면 3cm 이상의 딱딱한 담석이라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2cm 정도의 담석이라면 메마름증과 담즙의 흐름이 충분히 개선되도록 레몬수와 미네랄액을 최소 한 달 이상 먹으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담석의 크기가 2cm가 넘으면 나올 때 통증이 있었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또 담석이 있다면 반드시 기생충 청소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담석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기생충 감염인데 이를 그대로 놔두면 담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기생충 청소는 필수입니다. 담도암이 발병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기생충 감염입니다. 담도에 스텐트를 심은 분도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텐트를 심으면 담도가 확장되지 않고 간은 담도가 확장되지 않으면 간 청소 시 담석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인슐린을 맞는 분도 간 청소를 하지 마세요. 간 청소를 하는 이틀 정도는 제대로 식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인슐린을 맞으면 저혈당으로 쇼크가 올 수 있어서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약만 드시는 분들은 간 청소를 해도 괜찮지만 이분들도 이틀 정도는 혈당 피크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은 기간이 비교적 짧다면 간 청소가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심해서 혈당 피크 폭이 큰 경우에는 간 청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당뇨를 앓은 기간이 짧더라도 저혈당이 자주 생긴다면 캐롭 추출물로 인슐린 저항성을 어느 정도 개선한 후에 간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경변이 있는 분들에게도 간 청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강경변은 간열과 메마름증이 너무 심해 조직이 푸석푸석한 스펀지처럼 변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간열이 심각하지만 간 청소로 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간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간 청소 주스를 드셔도 담즙을 짜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간만 혹사당하고 메마른 조직이 더 바짝 마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 청소로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많지만 이를 모든 분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내 몸에 맞게 적용할 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간 청소를 한 분들의 극적인 사례만 듣고 진행하지 마세요. 간 청소를 할 때에는 간 청소에 관해 충분히 공부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간 청소를 하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해서는 안 되는 분이 했거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간 청소는 부작용 없는 안전한 간해독법입니다. 쉽고 빠른 실전 간 청소. 간 청소 준비하기. 기생충 청소를 한다. 간 청소 전 기생충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기생충 감염이 우려되므로 기생충 액상차를 꼭 드셔야 합니다. 다음 증상이 오래되었고 심하다면 간 청소를 뒤로 미루고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생충 액상차를 충분히 드세요. 내 몸이 보내는 SOS,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 신호. 담석이 있다. 기운이 없고 땅이 꺼질 듯 몸이 축 깔아진다. 자도 피곤하다. 오른쪽 윗배나 옆구리 쪽에 통증이 있다. 설사나 무름변, 변비, 가스가 잦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가렵거나 따끔거린다. 황달이 있거나 얼굴이 누렇다. 손바닥이 핏기가 없고 하얗거나 누렇다. 몸이 차고 소화불량이 심하다. 두통이 잦거나 어지럼증이 있다. 담낭비우, 담관비우, 담낭염, 담관암, 섬유화된 담관벽이 있다. 간비대, 간농양, 간 경변이 있다. 급성췌장염이 있다. 자율신경실조증이 있다. 위의 증상들은 대표적인 혈어 증상이거나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어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혈어 증상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담석이나 담석통, 담낭이나 담관의 병변이 있다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두 가지 증상만 보고 기생충 감염을 판단할 수 없고 여러 증상들이 복합됐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면 간 청소를 수백 번 한들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식품을 드신들 몸 상태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기생하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지요.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혈어와 간열이 더 심해지고 간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기생충 청소를 반드시 하세요. 간 청소를 처음 하는 경우에는 기생충 청소를 10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 액상차가 단순히 기생충 청소뿐 아니라 혈어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작용도 하기에 기생충 액상차를 먼저 섭취한 후에 간 청소를 하면 간 청소 중에 생길 수 있는 부글거림, 복통, 가스, 복부팽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 청소 시에는 준비 과정에서 기생충 액상차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약국에는 기생충 액상차로 나온 제품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저는 약재를 끓여 증류한 액상차를 사용합니다. 증류 과정을 거치면 약재의 부작용과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로서 제품을 선택할 때 효과도 고려하지만 간에 부담이 적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증류를 해서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뛰어난 편입니다.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면 기생충 액상차를 마신 후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곤 합니다. 기생충 감염 증상이 개선된다. 울렁거림, 구토, 두통, 어지러움,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설사, 몸살, 까라짐, 피곤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대변으로 흰색, 황색, 갈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깔의 자매시나 깨같이 생긴 충란이 배출된다. 이는 기생충이 사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일종의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대개 2, 3일 안에 사라지지만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길게 지속된다면 감염 기간이 그만큼 길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보통 2, 3일 내에 변에서 충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액상차를 마시는 기간에는 반드시 대변을 확인해 충란이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충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생충 액상차를 중단하지 않고 마셔야 합니다. 액상차를 섭취하는 기간은 기본 10일이지만 충란이 쏟아져 나올 때에는 좀 더 길게 드세요. 섭취 기간은 기생충 종류나 감염 기간, 혈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란이 나오다가 며칠 건너뛰고 나오기도 하므로 5일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네랄액을 꼭 마신다. 간 청소를 하려는 분들은 대개 만성 피로가 있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간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간열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간 청소에 성공하려면 담즙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간에 수분이 부족하면 담즙 폭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메마른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액이고 그 중에서도 칼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열이 심한 분들은 피부가 탄력이 없고 축 처지고 푸석푸석합니다. 간열이 생겨 열이 위로 뜨면 얼굴에 수분도 부족해지지만 탄력 있고 쫀쫀한 젤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쫀쫀하고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려면 화장품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간열을 개선해 열이 위로 뜨지 않도록 하고 칼슘을 보충해야 촉촉하고 탄력 있는 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포 외기질에서 칼슘은 쫀쫀함과 탱글탱글함을 유지해 수분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 그릇의 형태가 무너지면서 수분을 담아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수분 보유량이 감소해 건조해집니다. 간열을 개선하는 데에는 미네랄, 그 중에서도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간에 충분한 물이 있으면 열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설령 열이 나더라도 식히기가 쉽습니다. 둘째, 간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간열은 간 기능이 저하되어
간에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칼슘은 간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간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적절한 칼슘 농도는 신경을 안정시켜 신경과민, 불안, 근육경련을 막아주며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방지합니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열을 발생시켜 몸을 메마르게 하므로 이를 예방하는 데에도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각종 미네랄은 합성, 분해, 해독 등 대사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하여 세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간열은 단순히 열만 뺀다고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물론 열을 빼는 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분이 충분하고 세포의 기능이 향상되어야 궁극적으로 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열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미네랄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 청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담즙 폭포를 만들어야 하므로 준비 과정부터 꾸준히 체액 보충을 위해 미네랄액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액을 며칠 먹었다고 바로 결핍이 채워지거나 촉촉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드시는 것이 좋고 메마름증이 심한 분들은 몇 달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미네랄 결핍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당하는 증상이 많을수록 미네랄 결핍이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미네랄 결핍이 있는지 증상으로 체크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SOS, 미네랄 결핍이 있을 때 신호. 피부가 탄력이 없고 늘어져 나이 들어 보인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많이 빠진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쉬기 답답하다. 심박수가 불규칙하다.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약하고 치주염이 자주 생긴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소증이 있다. 근육경련이 있거나 손발 저림이 잦다.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다. 동맥경화나 결석이 있다. 조직 여기저기에 석회화된 곳이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누지 못한다. 발진이나 가려움증, 두드러기가 자주 생긴다. 소금물을 마신다. 미네랄액이 수분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면 소금물은 체액을 늘려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에도 미네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미네랄 결핍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입니다. 미네랄액과 소금물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므로 메마름증을 개선하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네랄 결핍이 심각하다면 소금물은 나중으로 미루고 미네랄을 우선 채워줘야 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체액이 늘어나므로 메마름증에 도움이 되지만 세포의 기질에 저장된 칼슘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미네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결핍된 상태인데 소금물을 많이 마셔서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칼슘 결핍이 심각하다면 소금물을 마시는 것보다 세포의 기질에 칼슘이 충분히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부작용 없이 소금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칼슘 결핍이 있거나 심장에 열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심열이 있으면 손에 질환이 생기거나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공황장애, 불안장애, 협심증, 부정맥 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때는 칼슘, 밀배아 추출물, 코엔자임 Q10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의 기능이 향상되어 심혈 증상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몇 달 드시면 소금물을 마시더라도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메마름증이 있다면 평상시 싱겁게 먹지 말고 국물 요리도 먹어서 나트륨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미네랄 결핍 증상이 없다면 소금물과 미네랄액을 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시면서 간 청소를 준비하면 됩니다. 미네랄 결핍 증상이 심하다면 소금물은 따로 마시지 말고 미네랄액만 챙겨 드세요. 소금은 죽염,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해양심층수 소금 모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열이 위로 많이 뜨는 분은 죽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소금은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 열을 많이 가할수록 소금의 따뜻한 성질이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죽염처럼 여러 번 구운 소금일수록 열이 위로 뜨거나 열이 많은 분에게는 더 큰 불편을 야기합니다. 소금물의 양은 개인에 따라 달리해야 하므로 몸을 관찰하면서 내 몸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적당히 섞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수 없는 분이라면 레몬수와 미네랄액만 드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지 마세요.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에 질환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쉬기 답답할 때가 잦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다.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 자주 염증이 생긴다. 소금물을 마시면 혈압이 높아진다. 소금물을 마시면 부종이 심해진다. 특히 얼굴 부종이 심해진다. 손가락이나 팔목이 자주 붓거나 아프다. 손에 땀이 많이 난다. 물살이 많고 물만 마셔도 살찐다. 레몬수를 희석해 마신다. 레몬수는 담즙의 흐름을 개선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며 간의 독을 돕습니다. 간청소 준비 기간이 아니더라도 해독과 염증, 두드러기와 가려움에도 도움이 되니 꾸준히 마시면 좋습니다. 간청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5에서 8회를 하는 게 좋으니 그 기간만이라도 꾸준히 드세요. 열증이 심각한 분들은 레몬수를 진하게 마시면 열이 더 떠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연발효 토마토 식초를 희석해 연하게 드시거나 미네랄액만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주스 대신 간청소 준비차를 마신다. 많은 분이 간청소를 준비할 때 사과주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주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에 매일 1리터씩 100% 착즙 사과주스를 마시면 얼마나 많은 과당을 섭취하겠어요. 과당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몇 배 빠르게 당독소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주스 대신 담도 확장을 돕고 담도를 청소해주는 간청소 준비차를 사용합니다. 간청소 준비차는 최소 5일을 드셔야 하고 담석이 있다면 10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드시는 날에 간청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간청소는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간청소 준비차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제가 간청소 준비차로 이용하는 액상차는
어혈과 노폐물을 제거해 혈액순환과 담즙 흐름을 개선시키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입처나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호기심 약사에서 간청소 준비차를 검색해 주세요. 준비 기간에 식단은 다음과 같이 하자. 준비 기간과 간청소 당일에는 물과 음식을 모두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물을 드시면 혈관이 수축되어 간에 충분한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간청소 성공 여부는 담즙을 넉넉히 저장해 간청소 당일에 담즙 폭포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담즙 폭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해서 메마름증을 유발하므로 간청소 준비 기간부터 간청소가 끝날 때까지는 드시면 안 됩니다. 준비 기간에는 되도록 물과 소금물, 미네랄의 레몬수를 제외한 다른 음료수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육류,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과 지방이 많은 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이런 식품들은 담즙을 소모시킴으로써 담즙을 충분히 저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준비 기간에는 샐러드, 채소, 콩, 두부, 과일, 나물류, 한식으로 가볍게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드시거나 미역국에 밥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과식이 아닌 소식을 하시고 오일류나 동물성 식품을 피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드셔도 되지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간청소 당일에는 어떤 약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간청소 시 자몽 주스를 마시기 때문에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여 부작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간청소 중 약물이 간에서 어떻게 대사될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병이 깊거나 약물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간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심한 분, 암 환자, 저혈압, 저체중, 몸이 너무 약한 분, 까라짐이 심한 분, 혈압이 아주 높아서 혈압약을 끊을 수 없는 분, 과민성대장 증후군,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심각한 변비, 평상시 심한 설사, 치질 등 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간청소를 하지 마세요. 오메가3, 기름이 들어있는 성분의 영양제나 지용성 영양제, 이담제는 간청소 준비 기간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외의 영양제는 준비 기간에는 드셔도 되지만 이 또한 간청소 당일에는 끊어야 합니다. 간청소 준비 기간은 담즙을 충분히 저장하고 간이 촉촉해지도록 몸을 바꿔나가는 기간입니다. 간청소 시에 담즙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야 담석도 콜레스테롤 찌꺼기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간청소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꼭 간청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